안녕하세요. 페드 위스퍼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가장 첫 번째 영상이 되겠는데요. 2025년 12월 마지막 FOMC에 대해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7일, 즉 FOMC가 약 3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3일 남은 12월 FOMC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금리라든지 그리고 점도표, 그리고 SEP 등에 대해서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은 저의 개인적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FOMC 멤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FOMC 투표권자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시 투표권자 8명과 그리고 지역 연은 총재 4명이 돌아가면서 총 12명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항시 투표권자 8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 마이클 바 페드 이사, 미셸 보우만, 리사 쿡, 필립 제퍼슨, 그리고 가장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스티브 미란, 그리고 페드의 2인자라고 불렸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까지 다수의 페드 이사들과 함께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 총재가 항시 투표권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뉴욕 연은 총재의 경우 다른 지역 연은 총재와는 달리 항시 투표권자 8명 중 1명은 반드시 뉴욕 연은 총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항시 투표권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 즉 총재인데요. 최근 10월 FOMC에서 그는 금리 인하를 진행하며 12월에 또 금리를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와 다음은 마이클 바 페드 이사입니다. 그는 중도적 성향을 나타내는 신중론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간 약 3% 수준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목표는 아직도 2%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과 10월 FOMC 금리 인하에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는 상당한 신중론을 밝히면서 매파 또는 비둘기파도 아닌 중도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셸 보우만 페드 이사입니다. 참고로 미셸 보우만 페드 이사는 가장 최근에 차기 페드 의장 후보로도 올랐던 사람인데요. 그의 가장 최근 인터뷰를 살펴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고용시장 악화를 우려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비둘기파인 것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되었는데요. 그 금리가 동결되었을 당시에 그녀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리사 쿡 페드 이사입니다. 리사 쿡 페드 이사는 트럼프가 해임을 추진했던 인사로도 이제 관심을 모았던 사람인데요. 그녀는 10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인터뷰에서 12월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면 노동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위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중도적 성향을 표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항시 투표권자 필립 제퍼슨 부의장입니다. 그는 정책 금리가 중립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고용시장이 둔화된 상태이며 고용 측면의 위험은 하방 위험으로 기울고 있다. 이와 동시에 관세 요인을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의 하락 흐름은 유지될 수 있다고 중도적 성향을 나타냈고요. 여섯 번째 항시 투표권자, 가장 최근에 트럼프가 지명한 강성 비둘기파로 불리는 스티브 미란 페드 이사입니다. 그는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통화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현재 금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경제가 중립금리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금리가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10월 FOMC에서도 25bp가 아닌 50bp, 즉 0.5%의 비컷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비둘기파로, 강성 비둘기파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한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페드의 2인자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최근 인터뷰를 보게 되면 미국 노동시장이 약화됐다는 견해를 재확인하며 12월 금리 인하가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를 통해 11월 말부터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30%대에서 90%대 전후로 상당히 치솟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와 동시에 그는 11월 달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노동시장이 반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하는 데이터 상황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거나 기대 인플레가 오르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또한 상당한 비둘기파로 현재 분류되고 있습니다. 8번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금리 조정 여지가 있다라고 11월 21일 밝히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를 나타냈는데요. 10월 금리 인하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그 당시 현재 통화 정책이 다소 완만하게 긴축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중립 또는 확장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또한 비둘기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FOMC 투표권자 4명, 즉 지역 연은 총재 4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스턴 연은 총재인 수잔 콜린스입니다. 그의 가장 최근 인터뷰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사이의 위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므로 당분간 금리를 현재 수준에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매파적 성향을 나타냈는데요. 시카고 연은 총재인 오스탄 굴스비도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멈춰선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은 불안하다라는 것을 표출하였는데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실제로 인플레 상승이 일시적임을 확인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선제적 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 또한 수잔 콜린스와 함께 매파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참고로 2025년 투표권자, 즉 지역 연은 총재 4명 모두 상당한 매파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스탄 굴스비의 경우 시카고 연은 총재로 취임할 당시에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즉 올해 9월 내지 10월부터 매파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본인의 시장에 대한 판단이 많이 변화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인트루이스 알베르토 무살렘 연은 총재입니다. 그는 10월 금리 인하 자체가 고용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히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되돌리는 과정에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금리 인하를 했으니 조금 더 지켜보고 그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다소 매파적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추가적인 완화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정책을 지나치게 완화적으로 선제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매파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번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인 제프리 슈미드입니다. 그는 10월 FOMC 금리 인하조차 반대했던 소수 의견을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경제는 지속적인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단지 완만하게 제약적일 뿐이며 수요와 물가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성 매파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했던 소수 의견은 총 2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프리 슈미드는 금리 동결을 주장했었고요. 또 한 명인 스티브 미란 페드 이사의 경우 금리를 50bp 인하해야 한다는 비컷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소수 의견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2월 FOMC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2명의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성향과 이에 따른 결과치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제롬 파월 그리고 리사 쿡은 중도적 성향과 함께 약간은 비둘기파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와 동시에 마이클 바는 중도적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찌 될지 판단은 잠시 유보해둔 상태로 미셸 보우만과 스티브 미란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그리고 존 윌리엄스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분류하였고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립 제퍼슨과 수잔 콜린스, 오스탄 골스비, 알베르토 무살렘, 제프리 슈미드는 금리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이클 바와 같은 중도적 성향의 투표권자가 어디에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12월 FOMC의 금리는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가 투표권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6대6 또는 5대7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동결 또는 일방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매파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비둘기파적으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번에 금리를 인하해 줄게. 하지만 내년 1월은 많이 지켜봐야 될 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야 라는 뉘앙스를 던져주기에 충분하다면 이거는 매파적 인하로 판단되고요. 비둘기파적 동결의 경우 금리 인하를 3번 연속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지켜보자. 이번 달은 좀 지켜보고 내년 1월에 금리 인하를 다시 지속할지 말지를 판단하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조금 더 많이 열어놓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다면 이는 비둘기파적 금리 동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인 12월 FOMC에 대한 총괄적인 예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클 바와 같은 중도적 투표권자들이 금리 인하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간단한 개략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즉 25bp의 금리 인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내년 1월에 추가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매파적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미국의 정책 금리는 중립금리인 3%와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 1쿼터, 즉 1, 4분기의 미국 경기는 상당한 반등 효과를 나타내고 이 반등은 올해 10월 있었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상당한 기저효과를 나타내면서 미국 경기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 반등 가능성이 다소 우려된다는 말이 조금 더 첨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와 동시에 FOMC 성명서 문구 중 노동시장 관련해서 둔화 우려가 이전보다 조금 더 커졌다라는 표현이 삽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25bp의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만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는 이전과 동일한 2번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최종 금리는 3.0에서 3.2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소 영상이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을 할 것이고요. 이런 시장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